네, 오늘 뉴스톱10이 준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손흥민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과 같다.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잡음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당한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산군이라고 일란했지만 친명계 지도부는 손흥민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바람과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축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축구 국가대표의 계보를 잇는 차범근 선수와 황선홍, 지금 또 감독을 맡았죠?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까지 이렇게 모두 사랑받는 축구 선수들이죠. 국가대표고요. 자, DJ,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차범근은 DJ, 황선홍은 노무현, 박지성은 문재인, 손흥민은 이재명. 이렇게 순으로 가면서 다 좋아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손흥민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요, 그 선배 세대 박지성 선수나 선배 축구 선수들을 학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조화를 이루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친명은요, 완전히 친문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공천에서 임종석 실장부터 조화 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축구 선수들이 다 선수들끼리 평가할 때 누가에게 0점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8점, 9점 뭐 이렇게는 있어도 0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 김영주 의원 전부게 0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더 이상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라면 이 네 선수를 다 좋아하겠죠. 또 민주당을 또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네 분을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공천 잡음이 있기 때문에 비명계 또는 친문계를 사랑했던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또 지지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계속해서 지지해 줄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라는 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인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손흥민이 이재명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4개의 전과가 있어야 하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저질러야 하고, 성남FC로 3자 뇌물 사건을 저질러야 하고, 쌍방울을 시켜 북한에 돈을 상납하게 해야 하고, 위증하도록 교사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겠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득점왕이라고 해도 이것들까지는 다 못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좋겠습니다.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손흥민과 같은 이재명이 있어서 라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지만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죠. 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네, 불사조, 차은우보다 이재명 등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너무 이재명 대표를 띄우는 것 아니냐, 저런 사람들만 단수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뭐 본인이 좋아하면 좋은 사람에 비유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비판들이 있고 또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탈당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회자될 때마다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에 비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은우보다 더 낫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감정,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뭐 오늘 뭐 정청래 이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 축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예. 물론 이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시민들, 새로운 사람들이 발탁되는 것이 그 선수의 기량이 의한 것보다는 감독과의 친소관계 때문에 발탁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예,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발탁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실적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발탁이 된다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축구 감독의 여러 가지 신상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만 발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국가대표팀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지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아닌 분들도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서울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전 은평구청장이죠. 자, 강병원 현역이 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마태복음 27장을 낭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묘사했더니 자, 김우영, 여기 도전자죠. 은평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김우영 도당위원장이 강병원을 심판하기 위해 은평을에 공천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저격을 했고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남의 가죽을 혁신을 얘기하면서 남의 가죽 벗기느라 손에 피칠갑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같은 지역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추태를 그만 부리시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잡으러 여기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병민 의원님, 어쨌든 물론 뭐 경쟁하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을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민주당 내 분란은 점점 커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어찌 보면 사실은 그 총선 공천 국면에서는 저런 장면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역 의원인 지역에 그 친명계의 원외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 4년 전에 워낙 많은 그 친문계 그 현역 의원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틈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친문들을 잡으러 친명계 원외들이 대거 도전하고 자, 그런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은연중에 뭐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친문계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NS 활동 같은 거 이런 실적을 뭐 반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SNS 활동은 아무래도 친문계보다는 친명계가 더 익숙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친명계에 유리한 시스템 아니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운용도 결국 친명계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지금 그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탈락 위기에 또는 도전을 받고 있는 많은 친문계들이 이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중도층에 있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그래 이 친문계의 반박이 일리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는 거는 국민 공감을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궁극적인 평가는 물론 국민들이 총선에서 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친명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은 많은 불신을 낳고 있다까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보면 그 친명계 뭐 의원이든 아니면 원외든 또 공관위원, 친명계 한 공관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임종석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더니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것들이 공관위원이면 나름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밖에서도. 근데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 현실화되니까 이건 공관위원이 유튜버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이재정 공관위원이 뭐 사퇴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또 어저께는 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이 갑자기 끼어들어왔다라는 폭로도 있었고요. 이 공천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략공관위원이라고 하면 당내 중립 기구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 뭐 이런 뉴미디어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합니다. 이런 데 출연하려면 이제 한창 경선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경선이 이렇게 치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허심탄회하게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재 사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수능 출제위원이 다른 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문제가 대충 이렇게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해당 제작진들도 그런 인사는 그 섭외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 관리들이 많이 깨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정 의원까지 반발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 이재정 의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최고위원 사퇴한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들이 너끈히 지지하고도 남는 그런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인마저도 대열을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친명 중심의 정당을 넘어서서 더 좁은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이 갇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획득했던 표가 1,600만 표였습니다. 예. 그 1,600만 표에는 상당히 다양한 국민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예. 이 지지층들을 고루 껴안고 가야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